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과학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2권 1호에 게재한 이경건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저희 논문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헌 연구로 담론을 비교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되어 있고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과학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두 가지의 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계를 그려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교육 과정의 논리를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21세기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니라 21세기는 요즘에 빠르게 변화해가는 불확실한 세계다라고 그려지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능동적인 행위자, 에이전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관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강조가 되고, 또 이때 과학기술의 발달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와 과학적 소양이라는 단어 두 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이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동원이라고 정의가 된다고 할 때, 과학적 소양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개념과 기술과 가치를 일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면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다소 총론적으로 또 OECD가 주도해서 들어온 면이 있고 과학적 소양은 1950년대부터 과학교육계의 내재적인 담론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이나 중국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목표로 양쪽 모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위 범주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자가 사실상 동일한가? 하는 그런 선행 문헌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소양과 역량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 작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그것을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참조하면서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겠는데요. 과학적 소양 담론은 1950년대에 스푸트닉 쇼 이후에 자유세계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안된 개념이었는데 1960년대에 알파벳 교육 과정에서 크게 중시되었고 1970, 80년대는 물론이고 80년대에는 과학의 본성이나 과학기술 사회와 밀접한 연관 하에 발전을 했습니다. 또 90년대에서는 과학적 소양 개념이 정리가 되고 21세기 과학적 소양을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서도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프레임워크나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같은 데서 과학적 소양이 과학교육의 목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로버츠라는 학자는 비전 1 과학적 소양과 비전 2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분했는데 또 최근에는 비전 3 과학적 소양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피사에서도 과학적 소양을 정의했지만 시기마다 그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피사 2006에서 과학적 소양의 의미가 매우 확장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2015, 2018에서는 과학적 소양이 역량과 연결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소양은 1970, 80년대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해서 주류 담론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특히 제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과학적 소양이 과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도 1950년, 70년대에 스푸트닉 쇼 이후에 교육보다 약간 훈련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와서 80년대 이후에도 쭉 존재해 왔는데요. 21세기에는 역량이 지식과 수행을 또 모두 중시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성이나 잘삼과 같은 존재론적 논의 같은 새로운 특성을 더하면서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OECD라는 국제기구가 21세기 이후에 역량 개념을 전 세계적인 교육과정 개혁 패러다임으로 바꾸었는데요. 2005년의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y에서 핵심 역량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 개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2019
2009년에 Education 2030와 Learning Compass 2030가 다시 한번 핵심 역량 담론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사 2006년에서부터 과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과학 역량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또 2009년에서도 역량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었고, 2012, 15, 18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사교육 맥락에서 능력과 유사한 의미였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과정학자들이 역량 개념을 도입을 하였고요. 2010년대 평가원과 개발원에서 연구들이 보고가 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이 제안이 될 만큼 총론 수준의 핵심 역량과 교과 수준의 역량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용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변화하여 왔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용어의 의미가 구체적인 용례 안에서 명확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두 담론은 모두 과학기술의 발달이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세계상으로 설정하고 과학교육을 통해 그런 변화를 따라잡아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각각이 갖는 의미가 다층적이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게 비교를 어렵게 만들 텐데, 이번에는 똑같은 정도로 다층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사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컨대 개인적 미시적 층위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또 행위 주체성과 존재론이 양쪽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사회적 중시적 층위에서의 지역사회와 민주사회, 그리고 지구적 거시적 층위에서의 세계시민성과 지구환경 보전 모두가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에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또 교과 내용 조직과 학습의 논리가 비슷했는데요. 양쪽 모두 실생활 연관성, 렐러번스와 문제 중심의 학습, 가낭문적 교과 구성이나 빅아이디어 우선성과 백워드 설계, 그리고 해석적 순환에서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이 공통적으로 고부담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21세기 과학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소양 담론과 핵심 역량 담론은 차별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소양 담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과학교육의 슬로건과도 같이 자리매김해서 과학교육을 강화해 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비전 1 과학적 소양은 과학적 개념, 이론 탐구의 과정을 가르치는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엄격성을 제공하고, 비전 2 과학적 소양은 일반 대중이 과학적 지식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져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학의 본성, 그리고 과학 관련 사회 이슈적인 면모를 갖추어서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과학적 소양 담론의 약점도 있습니다. 비전 2가 오늘날 좀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전 1으로서의 회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어떤 학자들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소양 담론이 원래 미국의 국가안보나 시장경제 체제 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점 또한 과학적 소양 담론이 글로벌화되는 것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대중을 지향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미래 과학자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과학적 소양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핵심 역량 담론은 두드러지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시야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 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한다는 점 등이 강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 역량 담론의 약점도 있습니다. OECD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종속될 수 있는 함정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정의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역량 요소들이 과도하게 많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핵심 역량 담론이 지식을 중시하지만 직접적으로 교과 지식의 내용을 규정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또 그렇기 때문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힘 있는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OECD 주도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담론이 말하지 않는 것을 영교육 과정, 널 커리큘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요. 학생의 행위 주체성, 에이전시를 말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구조, 스트럭처
위에서 발현되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담론 생성 주체에 의해서 틀지어진 세계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이러한 차별성들이 과학적 소양은 미국 과학교육학회 중심의 내재적 전개였고 핵심 역량은 OECD라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전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담론 형성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가족 유사성이라는 관점을 도입해서 양자 간의 관계를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과학적 소양이랑 핵심 역량 담론이 모두 다 의미가 역사적으로 바뀌고 다양했기 때문에 용어가 사용될 때 맥락 안에서만 의미가 올바로 파악 가능하다. 그리고 둘은 세계상과 위기 레토릭, 의미의 다층성, 교과 내용, 조직과 학습의 논리, 고부당 평가와의 역할에서 매우 높은 유사성을 지닌다. 또 세 번째로 전자가 미국 과학교육학회 중심으로 발전했고 후자가 OECD라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도 있다. 하지만 양자 모두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을 비롯한 21세기 과학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담론임도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했던 가족 유사성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들이지만 하나의 범주 안에서 여러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쿤이 유사성과 차별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가족 유사성 개념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이 둘을 이렇게 가족 유사성을 지닌 것들로 이해할 때 이들 간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미국의 과학교육학회도 아니고 OECD도 아닌 우리나라 과학교육학회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 중에 어느 하나가 상위의 것이라는 이해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교육과정은 지금까지 내재적으로 발전해온 과학적 소양 담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학적 소양 담론이 핵심 역량 담론으로부터 전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또 글로벌화된 세계상을 그려내는 것, 또 시대 상황에 맞는 요소들을 즉각 설정하는 것은 과학적 소양 담론이 핵심 역량 담론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연구진들은 이것을 가장 중시했는데요. 과학적 소양이나 핵심 역량이나 20세기에는 스푸트닉 셔그였고 21세기에도 AI나 기후변화 같은 위기 레토릭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밝은 미래로서 그려내고 희망을 제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불확실하다, 빠르게 변화해 간다, AI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이런 식으로 디스토피아적으로만 그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 연구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연구진은 1997년에 21세기를 희망찬 것으로서 그려냈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21세기를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사회이고 남북한 통일이 실현된 세계, 새로운 문명사회와 통일시대로 규정하면서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저희가 과거의 담론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유산이 무엇이고 또 미래 세대 교육과정 담론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022 개정 과학교육과정과 앞으로의 과학교육과정이 미래 세상을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